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김대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옹호 CDM의 익명화 강화를 위한 비식별화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논문은 제1밀의 2020년 실린 논문이고 고려대학교 주영준 교수님과 정보보호대학원의 문종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기존에 구축된 CDM은 주로 온프로미스 환경, 즉 자체 서버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허가받은 사람만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복사성 증가와 서비스의 가율성의 문제로 서버 운영자들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CDM은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들여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유연성은 낮지만 다양한 임상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고 접근 및 분석이 가능한 환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비식별화를 통한 맞춤화된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옹호 CD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비식별화 전략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옹호 CDM, 클리니컬 데이터, 스탠다드 보케블러리, 헬스 이코노믹 데이터 등 다양한 스키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리니컬 데이터 스키마의 각 테이블들은 소스 밸류라는 컬럼들을 가지고 있고 이 컬럼에는 각 기관들의 로우 소스의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소스 밸류는 접근성이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사용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2020년에 구축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오모시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CDM 버전은 5.3.1입니다. 본 연구는 비식별을 위한 평가 도구로 ARX 임명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 툴로 여러 보호 모델, 위험 분석 모델, 데이터 변환 방법 및 익명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지원하는 툴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4단계의 익명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고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피그레이션 구성 단계입니다. 테이블의 각 필드를 식별자, 준식별자, 민감 데이터,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 4가지 요소로 나누고 익명화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식별자는 익명화 프로세스에서 제거가 되고 준식별자는 일반화 또는 집계와 같은 변환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감 데이터는 K 익명성 같은 개인정보 보호 모델을 적용을 하고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는 별도의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탐색 단계이고 1단계에서 분류하고 익명화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유틸리티 분석 단계로 로지스틱 회귀와 같은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으로 평가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분석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는 익명화된 데이터가 재식별 위험이 없는지 분석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재식별 위험을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시큐터는 어태커가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게 되고 저널리스트는 타겟이 된 대상자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가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은 수의 레코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익명화 방법입니다. 총 5가지 방법이 있고 감형하는 식별 정보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그리게이션은 평균 또는 중합값 같은 통계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리덕션은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방법은 가장 강력하지만 데이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제이션은 대표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고 마스킹은 데이터의 일부를 특정 값이나 공백으로 대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OMOP-CDM은 히파를 충족하기 위해 구축 단계에서부터 비식별을 구현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소스 밸류 필드에서 기관이 사용하는 원본 소스의 정보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비식별화 수준의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K 익명성, I 다양성, T 근접성과 같은 프라이버시 모델을 통한 비식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소스 밸류를 식별자, 중식별자, 민감 데이터,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로 분류하고 익명화 방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기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수 있는 외래키 등을 삭제하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 테이블은 소스 밸류 필드를 어떤 메소드를 사용을 하여 익명화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소스 밸류 필드에 대해서 익명화 처리가 되었고
대부분의 컬럼들은 마스킹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몇몇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먼저 펄슨 테이블의 펄슨 소스 밸류는 제거를 하였고 성별, 인종 등에 대한 소스 밸류는 마스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롭 익스포즈의 투여 경로나 용량의 단위 등에 대한 정보도 민감한 정보로 보고 마스킹을 하였습니다. 테이블 중에 로케이션, 케어 사이트,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하지는 않지만 데이터의 조합을 통해서 개인을 암시하거나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거하거나 마스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좀 NLP 처리가 필요한 컬럼은 NLP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CDM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평가 및 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라이버시 모델에는 K 익명성, I 다양성, T 근접성 모델이 있고 K 익명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와 준식별자에 적용되며 I 다양성 모델은 식별자와 준식별자에 적용하고 나서 민감 종류를 그 추가로 민감 종류를 임명하지 않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임명하지 않은 정보랑 그리고 그 이미 알려진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동시성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 익명성에 비해서 비식별화 수준은 향상된 것이 아예 다양성 모델이고 T 근접성 모델은 아예 다양성 수준의 비식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 정보의 분포가 크게 왜곡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도 공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세 식별자 모두 식별자와 준식별자를 임명하여 보안 목표를 달성하므로 각 기관의 보안 정책에 따라 적절한 레벨의 임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테이블은 평가에 사용된 고대 안암병원의 CDM 데이터베이스의 각 테이블 레코드스를 나타내며 해당 데이터에서 개인의 재식별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이 보여지는 표 3, 4, 5는 각각 K 익명성, I 다양성, T 근접성 프라이버시 모델을 CDM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했을 때 재식별 리스크 분석 결과입니다. ARX가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필드는 제외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석세스 레이트는 재식별될 수 있는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익명화한 데이터에서는 거의 재식별이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드럭 익스포저 테이블의 위험 인계값을 초과하는 데이터가 11.31%였고 재식별 성공률은 8.86%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소스 밸류의 조합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스 밸류에 대한 비식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모델 중 K 익명성 모델이 가장 약한 비식별화 수준을 보였고 I 다양성 및 T 근접성 모델이 더 강력한 비식별화 수준을 보여줬는데 아마 이 두 모델이 K 익명성 모델을 보완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비식별화 전략이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를 평가를 하였고 두 가지를 확인하였는데 하나는 비식별화 전후에도 동일한 코호트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하였고 네거티브 컨트롤을 했을 때 이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비식별화 전후에 동일한 코호트가 생성되었고 네거티브 컨트롤도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해당 결과들은 소스 밸류의 익명화가 개인을 비식별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분석에 대한 비식별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마 이 네거티브 컨트롤과 코호트 추출에 소스 밸류 컬럼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과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옹호 CDM에 대해서 K 익명성, I 다양성, T 근접성과 같은 모델을 활용하는 비식별화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옹호 CDM은 높은 수준의 익명화를 구현하고 있지만 재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이나 공공에 공개되는 경우 추가적인 비식별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론 중 I 다양성 및 T 근접성 모델이 K 익명성 모델에 비해서 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것들이 CDM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